예, 반갑습니다. 장량 옥여고등학교 통합사회 윤리 교사 이재선입니다. 아까 원래 오전에 영상을 하나 녹화했는데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실수로 마이크를 꺼놓고 영상만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컷 작업을 하고 이제 올려야지 하고 보니까 소리가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오후 돼서야 다시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반은 괜찮은데 1학년 3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 수업 시간에 들어야 될 내용을 선생님 제때 올리지 못했습니다. 예, 양해 부탁하고 다른 반 친구들도 수업 시간 그리고 주말 그리고 수능 당일을 이용해서 선생님이 올리는 3번의 강의를 듣고 시험 준비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에 했던 수업의 흔적들을 지우고 교과서는 페이지 184쪽 그리고 필기노트는 페이지 36쪽입니다. 예, 여러분들 공부할 때 보니까 이렇게 화면 분할해서 사용한 것을 보고 한번 또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크게 2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유주의 그리고 공동체주의인데 공동체주의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 오늘 이 시간에는 자유주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정의관, 공동체주의가 추구하는 정의관, 이 2가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할 때 과연 이 자유주의가 무엇이냐 또는 자유가 무엇이냐 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주의는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누구의 자유? 바로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 즉 영어로 나죠. 내가 추구하고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개인의 자유이고, 그 개인의 자유라는 그 가치가 이 사회 내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다라고 여기는 사상입니다. 자, 그래서 자유주의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첫 번째 타인이나 사회의 또는 다른 사람이나 또는 사회나 공동체나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에 대해서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집에 있으니까 참 좋죠. 그럼 학교에 있는 것보다 왜 집에 있는 것이 좋을까? 선생님 입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학교에서는 하지 말라는 게 되게 많죠. 또 지키고 따르고 그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으면은 좋은 일보다 또 안 좋은 일이 또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학교에 있을 때보다 집에 있을 때 더 자유롭게 느껴지고 자유롭다라고 생각이 될까? 그것은 바로 억압과 무엇을 해야 된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자유란 것은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요 내용이 우리 바로 옆에 작은 글씨로 나와 있습니다. 정치 철학자 중에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은 이 자유에 대해서 크게 2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벗어남으로써 느낄 수 있는 자유와 또는 내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유란 것은 외부로부터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 그것을 이름 붙여서 소극적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여기서의 내용이 되겠죠. 첫 번째, 타인이나 사회의 억압과 간섭, 구속에서 벗어난다. 즉 외부로부터 강제나 방해가 없는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첫 번째 소극적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소리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 즉 적극적 자유란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두 번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끔 사회나 타인으로부터 보장받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예를 들면은 이런 것입니다. 소극적 자유란 것은 학교에서는 뭐를 못 쓰게 합니까? 핸드폰을 못 쓰게 하죠. 근데 왜 우리가 집에 갈 때 되게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냐면 쓰지 못하게 하는 핸드폰을 받아서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핸드폰을 돌려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의해서 사용이 간섭되고 억압이 되던 핸드폰을 돌려받아서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쓸 수 있다. 그게 자유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소극적 자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겠죠? 그런데 학교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자유가 억압되고 간섭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이 학교 안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가 전교에서 또는 전국에서 어느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치지요. 시험을 칩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시험을 치고 싶어서 또는 시험을 쳐야 해서 한 번이라도 신청을 해서 시험 쳐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수 있게끔 미리 다 신청을 합니다. 한두 달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상 줄만 맞춰 놓고도 앉아서 시험지를 받아서 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험을 치니까 치는갑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칠 수 있게 선생님들이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입니다.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적극적 자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란 것은 첫 번째 외부로부터 간섭과 또는 여기 뭐라 나와 있노? 억압과 구섭과 방해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와 두 번째 내가 할 수 있게끔 보장받는 것이 바로 적극적 자유. 이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자유에 대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주의는 첫 번째 중요한 건 나왔지요. 개인이 사회보다 우선됩니다. 즉,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사회 내에서 요구되고 또는 결속되고 또는 구성되는 것의 어떤 그런 공동체 가치보다 개인의 자유로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개인들의 무엇에 불과하다? 합이란 것입니다. 사회란 것은 단순히 개인들이 모여져 있는 합의 상태란 것입니다. 그래서 1학년 1반 같은 경우는 24명의 개인이 모여있는 상태가 바로 1학년 1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1학년 2반은 24명이 모여져 있는 상태가 1학년 2반이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주의는 개인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도 존중해야 된다라고 보는 점, 자유주의가 허용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면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무슨 주의입니까?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이기주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기주의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서까지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고 간섭하면서까지 내 자유를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기숙사 안에서 새벽 1, 2시에 태블릿으로 보고 싶은 아이돌들의 어떤 그 춤추는 영상이나 또는 게임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을 켜놓고 태블릿을 켜고 소리를 높여서 듣고 있습니다. 꽂히네. 그러면 만약에 다른 친구들이 피곤해서 자고 싶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아이돌 영상이나 게임 영상을 보고 싶다면 그 친구들의 잠이 제대로 자든 또는 방해가 되든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즉 다른 친구들에게 방해가 되면서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자유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참된 자유주의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내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 옆에 한번 필기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 의미가 나와 있죠. 자유주의라는 것은 바로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한 가치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나와 있죠. 타인이나 사회의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나. 이것이 바로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였죠. 그래서 이것은 억압과 구속에서 벗어난다. 바로 소극적 자유와 관련된 내용이 될 것이고, 두 번째,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바로 적극적 자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상가가 있는데, 거의 인류 최초로 우리 인간이 누리는 이 자유에 대해서 내가 한번 책으로 지어보겠다 하는 사상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 그리고 그 밀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 책 제목이 바로 On Liberty, 바로 자유론이라는 책입니다. 좀 낯선 책일 수 있는데, 그 배다솜 친구가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궁금한 친구는 한 번쯤 물어봐 주기 바랍니다. 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이 개인이 누릴 수 있는 자유의 범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한 개인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의 자유를 누릴 수 있냐라고 할 때 밀은 얘기합니다. 중요한 전제 조건, 바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혼자 있는 방에서는 뭔가 마음껏 해도 됩니다. 아이돌 영상을 틀어서 또는 게임 영상을 소리를 높여서 틀어놓고 보면서 춤을 춰도 되고 노래를 불러도 됩니다. 그런데 같이 쓰는 방에서 취침 시간에 내가 게임 영상이나 아이돌 영상을 소리 높여서 틀면 된다 안 된다? 밀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니란 것입니다. 왜 그것은 자유가 되지 못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자유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아무리 내가 억압과 간섭에서 벗어나서 내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게끔 보장받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 자유가 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이론적으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교과서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주의에서 얘기하는 정의관 또는 사회관, 정치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주의는 결국은 개인입니다. 개인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개인이 보장받아야 되는 자유와 권리를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정의롭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이게 존재 조건 또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나 국가는 자신의 신념과 입장에 따라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 국가관이 나옵니다. 사회나 국가는 개인이 스스로 뭔가 하고 스스로 계획 세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입장을 지녀야 된다? 중립적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자, 중립적 입장. 자, 중립적 입장이라는 것은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립적 입장과 대립되는 것은 가치 지향입니다. 가치 지향이라는 것은, 또는 개입이라는 것은 바로 이래라 저래라입니다. 이래라 저래라. 즉 공동체 또는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요구한 것입니다. 효를 준수해라. 거짓말을 하지 마라. 교통법규를 지켜라. 이런 것들 바로 이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국가관입니다. 어떻게 해라? 간섭 개입하지 마라. 어떤 입장을 취해라. 중립적 입장을 지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와 국가가 개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 명령 내리거나 요구하거나 준수할 것을 명령 내리는 것이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그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최대한 허용하고 어떤 것을 강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립적 입장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 지금 자유주의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한번 좀 눈여겨봐 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주의와 관련된 대표적인 사상가가 크게 두 명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첫 번째 롤스라는 사람입니다. 존 롤스. 두 번째는 로버트 노직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려야 되고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것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내 구성원들이 모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을 보장하고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함께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주고 보장해 준 것이 정의롭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한 것이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것입니다. 되겠죠? 와, 말이 어렵다. 한 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롤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회 내 구성원들이 어떤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합의를 했냐면 우리 모두는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만큼은 모두가 동등하고 평등하게 보장받고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주역에게도 100이라는 자유를 누리게 했다면 민혁에게도 똑같은 100만큼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색에게도 똑같은 100, 형석에게도 똑같은 100을 보장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정의롭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롤스는 그것이 바로 공정으로서의 정의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내용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필기노트로 넘어가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우리 필기노트 내용 한번 볼까? 자유주의의 사회관 및 국가관 나와 있지요? 예, 개인이 사회에 우선한다. 개인이 사회에 우선한다. 교과서에서 언급했지요. 그리고 사회는 개인들의 합에 불과하다. 그리고 국가는 어떤 입장? 중립적 입장. 중립적 입장이라는 것은 개인에게 특정한 가치나 삶의 방식을 요구하거나 강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정의관은 어렵지 않죠. 개인이 추구하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선택권과 자율성을 허용한 것이 바로 자유주의의 정의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얘기했던 롤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로 키워볼까? 자, 롤스라는 사람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첫 번째, 공정한 절차가 통해서 두 번째, 무엇이 된 거라면 합의된 것이라면 세 번째, 그것은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와, 어렵다.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을 좀 바꿔볼까? 자, 롤스라는 사람은 돌아가신 지 2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미국 철학에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인데, 롤스라는 사람은 되게 특이하게 얘기를 합니다. 정의란 것은 곧 공정성입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적 상황을 제안합니다. 왜 가상적 상황을 제안한다? 현실보다는 이 가상적 상황을 세팅해 놓는 것이 바로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상적 상황, 즉 실제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란 것입니다. 아니지만 이런 가상의 상황, 마치 온라인 게임에서 그 유저들이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원초적 입장입니다. 이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상황은 아닙니다. 영어로 하면은 오리지널 포지션, 너무 정직한 발음이죠. 오리지널, 최초의, 기원의, 포지션, 상황, 즉 우리가 지키고 따르고 또는 분배 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최초의 상황입니다. 마치 원시 시대와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원시 시대는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따를지 전혀 모르는 상황.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기숙사 입수한다고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숙사에 처음 보는 4명의 친구가 그냥 같은 방에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인사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서랍장과 내 이불을 어떻게 배치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4명이 기숙사 방에 있는 상황입니다. 친구 이름이 뭔지도 어느 지역에서 온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멀뚱멀뚱 눈만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롤스는 이 상황에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구성원들이 무지의 베일을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가리는 것입니다. 가려서 뭐 하려고?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정보를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되겠죠?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내가 창원에 사는지 마산에 사는지, 내가 부산에 사는지 아니면은 어디가 갑자기 안 떠오르노? 뭐 거제 산다든지, 거제 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잠시 잊고 있겠습니다. 자, 내가 부산에 사는지 거제에 사는지, 키가 큰지 키가 작은지, 고등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를 모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블라인드 면접 또는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거 혹시 압니까? 어떻게 한 것입니까? 얘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면접을 한 것이죠. 심지어 목소리까지도 변조를 시키고 차각막 뒤에서 숨겨놓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왜 모르게 할까? 왜? 무엇에 대해서 모르게 하냐면은 개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정보를 모르게 한 것입니다.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남학생인 것을 알면 어떤 기준을 만들 때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남학생한테 유리하자고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내가 김해 산다, 그럼 누구에게 유리하게 하자라고 하겠습니까? 김해 사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누군가에게만 유리하게 어떤 규칙을 만든다? 그러면은 그 규칙은 어떤 성격을 잃게 되겠습니까? 바로 공정성이라는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기가를 합니다. 기가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가 내가 부산에 사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에 살고 있는 친구들은 학교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부산 살기 때문에 부산 사는 애들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부산 사는 애들은 점심 먹고 집에 보내주자라고 건의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부산 사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럼 누가 불만을 가지겠습니까? 부산 살지 않는 친구들이 불만을 가지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규칙을 정함에 있어서 부산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부산에 사는 학생들에게만 유리한 어떤 학교 규칙을 만든다면 어느 친구들이 그 규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까? 부산에 살지 않는 친구들이 문제 제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규칙은 정의롭고 공정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롤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이런 공정성이 확보된 가상적 상황에서 있다면 구성원들은 어떤 규칙에 대해 모두가 준수하기로 합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준수하기로 합의를 한 규칙들을 가리켜서 롤스는 정의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롤스는 생각합니다. 이건 롤스의 상상 게임입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적 상황 속에서 구성원들은 이런 상황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면 구성원들은 이러한 규칙에 합의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규칙이 바로 무엇이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제1원칙과 제2원칙입니다. 제1원칙에서는 이런 것을 약속하고 이런 것을 보장하자, 이런 것을 꼭 지키자라고 약속할 것입니다. 바로 평등한 자유의 원칙입니다. 예, 기본적 자유만큼은 평등하고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즉 우리 구성원들은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이 사회를 운영하고 또 유지시키고 그리고 어떤 규칙을 만듦에 있어서 어떤 것에 대해서 서로 약속을 하고 이것만 꼭 지킬래 했을 때 가장 먼저기 때문에 제1원칙이겠죠. 가장 먼저 이것만큼은 우리 모두가 꼭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약속하고 꼭 지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뭘 지키제? 바로 기본적 자유만큼은 모두가 어떻게 평등하고 동등하게 보장받자는 것입니다.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확보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롤스는 자유주의입니다. 되겠죠? 롤스 제1원칙 무엇이다? 모든 구성원은 또는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만큼은 반드시 차별이나 불평등이 아닌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주자. 교과서 페이지 186쪽입니다. 교과서 페이지 185쪽이네요. 미안합니다. 자,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대표하는 롤스와 노직은 모두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그리고 자유를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여기 나와 있죠.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던 제1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를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평등하고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우선으로 추구해야 될 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 사회가 어떻게든 이것만큼은 꼭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제2원칙이 되겠죠. 제2원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즉 자유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모두가 자유가 동등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만,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의 측면에서의 파이어 평등, 농담입니다. 불평등은 어떻게 조건부로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롤스가 두 번째 원칙에서 얘기한 것은 불평등은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역에서의 불평등은 사회적 지위나 어떤 사람은 회장님, 어떤 사람은 대리, 어떤 사람은 교장교감 선생님, 어떤 선생님은 일반 선생님, 또는 뭐 이렇게 여러 선생님, 무슨 말이고, 또는 어떤 사람은 정말 잘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부관, 넉넉하지 않은 사람, 이런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에서는 불평등이 허용이 된답니다. 누구는 사회적 지위가 높고 누구는 낮고, 누구는 경제적 부가 많고 누구는 적고, 이런 것들이 허용이 됩니다. 불평등이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단 조건부입니다. 어떤 조건들이 있다는 것이고, 그 조건들이 충족될 경우에만 불평등을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들이 바로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무슨 말이냐? 첫 번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부터 한번 보도록 하지요. 무슨 말이냐? 기회를 개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똑같이 수능을 친다 생각해 봅시다. 수능을 칩니다. 수능 쳤을 때 어떤 친구는 우리가 모의고사를 쳐도, 똑같은 모의고사, 똑같은 수학 시험을 쳐도 어떤 친구는 정말 점수가 잘 나오지만 어떤 친구는 아쉽게도 점수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학 성적이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또 우리 학교의 수학 평균 점수를 높여야 된다고 해서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시험을 못 치게 한다?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수능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대학을 갈 수 있게끔 시험을 치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똑같이 주어졌을 때 결과는 누군가는 좋게, 누군가는 안 좋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평등하진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가 불평등하다고 해서 기회를 누구에게만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는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롤스가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그래,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무엇만큼은 똑같이 어떤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만큼은 똑같이 준 후에 그 결과가 서로 다르더라도 그것은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른 것은 인정한다. 다시, 기회를 똑같이 줬을 때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무엇을 인정하지 않겠다? 기회를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은 상태에서 결과가 다른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우리 교과서 페이지 185쪽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어떻게 될 수 있다? 허용될 수 있다. 단 조건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는 어떤 직책이나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모두에게 어떻게 돼야 된다? 균등하게 개방이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죠. 되겠습니까?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이란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건 좀 위로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차등의 원칙이란 것은 다른 말로 그 사회 내의 가장 사회적 약자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 사회 내에서 경제적으로도 또는 사회적 지위로도 높지 못하거나 또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즉 수혜자는 혜택을 받는데 가장 적게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자? 그들이 최대 이익을 보게 해주자는 것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보험은 왜 가입할까? 보험. 화재 보험은 불이 나기 원해서 불이 날렸고 화재 보험에 가입할까? 아니겠죠? 그럼 왜 화재 보험 가입합니까? 불이 안 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 불이 나는 상황 속에서 불이 났을 경우 손해가 생기겠죠? 그 손해를 메우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혜택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선생님도 이제 자동차 보험을 갱신해야 되는데, 자동차 보험 왜 가입할까? 자동차 사고를 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자동차 사고를 내기 위해서 자동차 보험에 들면 그것은 보험 사기입니다. 선생님도 사고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상황은 무엇입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피치 못하게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선생님은 피해가 클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났을 때 나의 피해를 메꿔주고 나에게 치료를 받거나 차를 수리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줄 수 있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원들이 어떤 규칙에 합의를 합니다. 어떤 상태에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 사회 내에서 나는 잘 사는 사람일 수도 있고 중간 정도의 사람일 수도 있고 최소 수혜자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최대 수혜자, 사회적 지위도 높고 경제적 부도 많다면 걱정되고 근심되는 게 있겠습니까? 없지요. 내가 만약에 의사나 판사면 전혀 걱정 없습니다. 왜? 나의 수익이나 나의 경제적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무지의 베일을 걷어보니까 그 사회 내에서 제일 못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습니다. 경제적 부가 굉장히 적습니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요구한 것입니까? 만약에 내가 최소 수혜자일 때 국가나 또는 다른 구성원들이 나에게 무엇을 보장해달라? 최대 이익을 보장해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달에 월급이 50만 원인 최소 수혜자라면 그 50만 원을 받게끔 하지 말고 너희들이 돈을 모아서 내가 50만 원 받게 된다면 플러스 100만 원이나 150만 원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것이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교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사회적 지위가 낮고 경제적으로 부가 적은, 그래서 혜택을 가장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 다른 말로 최소 수혜자이죠. 최소 수혜자에게 무엇을? 최대 이익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그리고 이런 최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라? 국가가 재분배 정책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럼 국가의 재분배 정책, 다른 말로 사회 보장 또는 사회 복지 제도를 시행해라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필기 노트를 보면은 여기 나와 있죠. 국가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과서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맨 마지막입니다. 국가가 제도나 정책을 통해서 분배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빈부격차가 커지고 이런 빈부격차에 의해서 어떤 구성원들은 사회 내 최소 수혜자들은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자유를 충분히 누리고 살기 어렵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롤스는 국가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의를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정의관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재분배 정책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적어도 제1원칙에서 언급이 되었던 다시 목을 이렇게 끄면 안 되지. 이렇게 끄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기본적 자유에 있어서 평등하게 보장이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 정의의 제1원칙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와 함께 노직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노직은 더 강경합니다. 노직이라는 사람은 어떤 이런 것을 주장하면은 로버트 노직입니다. 자유라는 가치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자유주의를 더 강경하게 주장해서 자유지상주의를 주장합니다. 뭐라고 하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한다. 자유주의 입장이죠. 그것이 정의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의 선택권과 짜잔 바로 소유권입니다. 되겠습니까? 소유권. 자, 그래서 우리 필기 노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라고 나와 있죠. 공정으로서, 여기서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다라고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그 자유가 소유권에 있어서 최우선으로 보장이 된 것이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의 원칙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 소유물을 소유하고 가지고 보장받느냐가 이 자유주의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직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중요한 소유권에 대한 소유권 보장의 전제 조건입니다.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을에 어떤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을 이게 이제부터 내 거다 하면은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물을 통해서 물을 마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내가 우물을 소유하고 독점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내가 우물을 독점하는 것은 옳지 못한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내 개인의 자유로운 소유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러한 전제 조건에서 첫 번째, 취득의 원리입니다. 내가 그 소유물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투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해서
어떤 것을 얻었다면 그것은 내 거란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 있습니다. 저 사과 맛있겠네 해서 사과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사과를 땄습니다. 물론 전제는 주인이 없다는 전제가 되겠죠. 주인이 없는 산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려서 내가 직접 기어 올라가서 사과를 땄습니다. 그럼 그 사과의 주인은 누굽니까? 내 거죠. 그리고 그 사과를 들고 와서 옆에 지나가던 우리 반 수아한테 수아야 너 이거 먹으라고 사과를 줬습니다. 그럼 그 사과는 이제 누구 겁니까? 수아 것이 되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사과를 들고 가다가 지훈아 지수야 이 사과 먹으라 하고 두 명에게 줬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 것에서? 선생님 것에서 수아와 지은이와 지수의 사과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양도 또는 이전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정당하게 소유물을 취득하거나 양도란 것은 넘겨받는 것입니다. 취득 앤드 양도되었을 때 소유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노동을 열심히 해서 어떤 것을 얻었다, 취득했다, 그리고 그것을 줬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무엇이 생겨나더라도 빈부격차가 생겨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단 소유물에 취득하고 그리고 넘겨주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다면, 내가 사과를 가지고 있는데 병우가 와서 선생님한테 말도 안 하고, 병우는 그런 친구는 아닙니다. 병우는 자신의 귤을 쌤한테도 직접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얘입니다. 선생님이 일을 해서 그 사과를 따서 내가 가지고 있는데 병우가 선생님이 주지도 않았는데 와서 그 사과를 냠냠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병우는 선생님의 사과에 대한 소유권을 침범했죠. 그때는 부정이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에 대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교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또는 누군가 이 두 가지를 무시했을 때 국가가 나서서 바로 잡아주는 교정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교정. 자, 그리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재분배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어떻게 한 것이다? 간섭, 억압,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냐 했을 때, 국가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역할에 머물러야지 정부가 나서서 재분배 정책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국가는 큽니까 작습니까? 최소 국가라고 합니다. 이런 최소 국가 안에서만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고, 사회적 약자는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자선 행위를 통해서 개선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필기노트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버트 노직입니다. 정의 원칙은 개인의 무엇과 무엇을 보장하는 것이다. 개인이 소유물을 또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것을 정당하게 넘겨주는 취득과 이전의 원칙이 있고, 국가의 역할은 크다 작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어떤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분배하는 국가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역할만 해라? 국가는 최소한의 역할만 해라. 그래서 최소 국가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필기노트 그 다음 한번 볼까? 롤스와 노직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존 롤스 그리고 로버트 노직의 공통점,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자유주의 입장을 지니고 있죠. 두 번째,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허용하고 있죠. 어떤 하에서 그런데 롤스 같은 경우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죠. 어떤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정의의 이 원칙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재분배 정책에 대해서도 롤스는 하자. 누구에게?
최소 수혜자에게 재분배 정책을 하자라는 것이죠. 근데 로직은 뭐랍니까? 하지 말자. 이것은 개인의 소유권 침해다 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동안에 자유주의의 정의관과 자유주의와 관련된 두 명의 사상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되게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이것을 온라인으로 수업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또 좀 부담도 되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영상 보면서 공부를 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그 다음 내용에 있는 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50분 동안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